21대 대선을 향한 생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 최종 후보를 뽑기 위한 이 경선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첫 순회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 88%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세론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충청권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첫 순회 경선에서 당원의 선택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57,057표, 득표율 88.15%입니다. 이 후보는 득표율 88.15%를 기록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경수 후보 4.31%, 김동연 후보 7.54%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들의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그 열망을 잘 받아 안아서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선이었던 만큼 시작 전부터 체육관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연설에 포문을 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충청의 사위로 소개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자신을 충청의 친구로, 김동연 후보는 충청의 아들이라며 충청 당심구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승리의 기호, 김대중 대통령의 기호, 노무현 대통령의 기호, 기호 2번 충청의 친구 김경수입니다. 충청에서 나고 자란 충청 사람입니다. 저를 낳고 길러준 이곳 충청에서 당당한 경제 대통령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각각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지만 단일화 대신 남은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 내일은 영남권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말인 26일과 27일엔 각각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대통령 집무실이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통해서 충청권 표심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청도와의 개인적 인연도 강조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충청권에서 열린 첫 정견 발표.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앞다퉈내면서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더 지독하게 준비했습니다.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세종을 행정 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서의 적통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세 후보 중 유일하게 민주당이 집권했던 정부에서 직을 맡았던 이력을 부각하며 충청권 메가시티를 책임지고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지방 소멸이 현실이 된 이 땅에서 충청권 메가시티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이 연고지인 한화 이글스 야구 잠바를 입고 등장한 김동연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바로 다음 날 세종시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청권에서 서울대를 세우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충북, 충남, 대전에 대기업 도시 3개 건설하겠습니다. 대기업 일자리와 연계 서울대 3개 만들겠습니다. 첫 경선에서 이재명의 독주가 확인된 가운데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 탈피라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선 경선 4강 진출이 걸린 첫 조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론과 AI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파이팅!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A조에 속한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으로
국민께 사과하셨는지요? 저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왜 대통령께서 계엄을 했던가? 그건 민주당의 30번에 걸치는 줄탄핵. 이날 후보들은 이재명 대항마는 본인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과 완전 100%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면은 저는 백전백승이다. 네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불공정의 끝판왕이 아마 기본소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헬리콥터 위에서 그냥 돈 뿌리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돈입니다. 이거 빼쳐다가 나눠줘서 인기 얻고자 하고요. 내일은 비조인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의 토론이 펼쳐집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특히 청년층을 향해 구애의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앞세우면서 2030 세대 무당층 표심을 공략하고 나선 겁니다. 우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청년 일자리 공약을 내놨습니다.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입니다. 기업이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으면 법인세 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로스쿨 졸업생이 응시하는 변호사 시험과 별개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스쿨 교육과정과 시험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현대판 음서 제도란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청년층에겐 횟수 제한 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를 폐지하고 주택 구매 시 취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주택에 대한 문턱을 낮추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구체적인 일환인가요? 나경원 후보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에게 취업 준비와 주택 마련 등에서 우대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군가 산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보건복지부를 쪼개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한덕수 대망론이 과연 실현될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4.19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대행은 위기 극복의 열쇠는 통합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일 통합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사를 통해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연신 강조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고 국민 저력을 국가 발전 에너지로 쓰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도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통합의 실현에도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믿습니다. 권한대행 측은 통합은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가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은 현재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가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잇따른 국민 통합 메시지는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통합은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용어라며 호남 출신의 우파인 한 대행이 통합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가 국회 현안 질의에 불참하며 전국 유랑을 다니고 있다며 대권 도전에 까만 속내를 보이는 것부터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오늘 내일 토론회가 뭔가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A조에 속한 4명의 후보들을 치열하게 붙었었는데요. 내일은 B조 토론회가 예정돼 있죠. 이틀 동안 토론회와 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말 토론회를 끝으로 21일과 22일 이틀간 100% 국민 여론조사로 예비 경선에 진출할 4강 진출자를 결정합니다. 26일까지 4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 2명으로 압축하고요. 이후 양자 토론을 통해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각 후보들의 전략이 궁금한데요. 네, 후보들 위치에 따라서 전략도 달라지겠죠. 현재 후보들 구도는 3강 2중 3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그 뒤를 나경원, 안철수 후보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유정복, 양양자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져 있고요. 일단 4등 안에 들어야 하니까 이 4등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군요. 맞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후보죠. 가장 중요한 건 토론회에서 주목도를 끌어올려서 지지율 체급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철수 후보 자신이 탄핵에 반대한 반탄파인 점을 내세워서 김문수 후보에게 계엄 문제 따져 묻고 탄핵 사과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보면 내일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네, 나 후보도 전투력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전당대회 때를 돌이켜보면요. 한동훈 후보와 세게 붙었거든요. 지지율과 별개로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한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붙었을 때 언론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3강 후보의 전략은 뭐가 좀 다른가요? 네, 3강 후보들은 선명성 경쟁으로 갑니다. 내 갈 길 가는 마이웨이 전략인데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탄핵 대선이다 보니까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파로 나누면 자신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 계엄을 막고 탄핵을 이끈 게 자신의 강점이자 아킬레스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성 지지층 여론을 달래기보다는 계엄을 막은 자신만이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 이길 수 있다는 점 앞세우고 있죠. 내일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메시지 명확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탄핵 반대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마이웨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할 말 하겠다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최근 중도 확장을 노렸다가 지지율이 주춤하자 오늘 비공개 전략회의에서 다시 선명하게 가기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문수 캠프 관계자, 오른쪽으로 가야 당내 경선에서 승산이 있다. 중도로 가려다가 2표 얻고 5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탄핵 반대 최전선에 섰던 장동혁 의원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갑니다. 오늘 충청권 경선을 시작으로 영남, 호남, 수도권을 거쳐서 국민 여론조사까지 합해서 이달 27일이면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국민의힘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후보가 정해지는 건데요. 오늘 첫 지역 순회 경선인 이 충청권이 있었는데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거죠?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굳히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8% 득표로 압승을 했는데 충청권은 나머지 지역에 비해서 그나마 격전지로 꼽히던 곳이거든요. 지난 당대표 전당대회 때도 충청권 경선에서 89%를 득표했는데 그때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당내에서는 이변은 없었다. 이대로 후보 확정해서 국민의힘보다 빨리 치고 나가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